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제 뭐 한여름이 금방 성큼 다가올 것 같아요. 그동안 며칠 동안 제가 이렇게 낭독을 못 해 드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읽고 싶은 책이 좀 많아서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동안 못 올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조금 바빠지게 되면 매일매일 올리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글, 좋은 책 이렇게 찾아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행복 중에서 이제 한 편을 골라서 읽어 드릴 건데요. 예전에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이제 한번 읽어 드렸는데, 법정 스님의 글은 종교를 뛰어넘어서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법정 스님의 에세이 중에서 한 편을 골라 보았습니다. 풍요한 감옥, 그리고 치유. 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다. 그러나 살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여건 아래서라도 죽을 쓰고 마는 것이 인생의 가정이다. 법정은 먼 곳을 방문하고 떠돌기 시작했다. 여전히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번다하게 느껴졌지만 막을 수도 없었다. 또 어느 자리에서 자신을 청하면 항상 못 간다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 법정은 피곤함을 뒤로하고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갔다. 그렇다고 반드시 목적을 갖고 세상에 나갔던 것은 아니다. 타 지역의 법회를 참석하러 가다가 혹은 저자의 시장에 곡식을 팔러 가다가 본 세상을 그대로 바라보았을 뿐이다. 법정은 어느 날인가 가까운 도시의 저자에 나가 쌀과 콩을 팔고 망가진 굴뚝을 고치기 위해 길을 나섰다. 그곳에서 법정은 눈살을 찌푸렸다. 사람들이 팔을 드러내고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속살까지 훤히 비치는 옷을 조금도 스스럼 없이 걸치고 나다녔다. 우리 몸에 짐승처럼 털이 돋지 않은 것은 옷으로서 알맞게 가리라는 뜻으로 살아온 법정에게 1980년대 속세 풍경은 생경하게만 느껴졌다. 불쾌한 심정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을 찾아 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더욱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 때마침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TV 속에 빠져들어가 있었다. 법정의 눈에는 그 모습이 시끄러움과 혼잡함 속에서도 의연히 앉아 마치 예배라도 보는 듯한 엄숙한 모습으로 비춰졌다. 이른바 신흥 종교인 텔레비전교의 신자들이여 영상의 노예들을 목도한 것이다. 법정은 겉으론 입성, 먹을거리가 풍부해진 사람들이 TV에 몰두하는 모습을 그리며 그들이 자신의 판단력을 잃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했다. 그 당시 그가 발표한 글에도 심심찮게 TV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TV에 몰입하면 방송국에서 보내는 내용에 그대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교활한 정치인들이 우민 정책을 쓰는 데는 더없이 고맙고 편리한 연장이겠지만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덫이 아닐 수 없다. 법정은 길을 나설 때마다 곤혹스러웠다. 그는 길을 떠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항상 자유를 꿈꿨다. 길을 떠나는 목적에 일 때문이라도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훨훨 자유인이 되고 싶은 것은 여느 속세의 인간이나 다를 게 없었다. 조금은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한 나그네의 그 고적을 누리고 싶다. 그의 바램은 TV와 비디오, 라디오의 공해 때문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다. 풍요한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신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 자기 인생에 대한 각성 없이는 벗어날 기약이 없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자기 몫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한다. 보람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이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삶이어야 한다. 의미를 채우지 않는 삶은 빈 껍질이다. 당시의 정부가 내건 여러 가지 현수막도 그의 시신경을 자극하긴 마찬가지였다. 가는 데마다 선진조국 창조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지만 하는 짓들은 결코 선진으로도 창조로도 갈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일 때문에 영남 지방과 호남 일대를 둘러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디를 가나 그 지방 나름의 특성이 있게 마련이지만 특성은 희미해지고 법정의 눈에 띄인 것은 일부 음식점 간판들이었다. 진주, 대구, 안동, 영주, 밀양, 부산 등지에는 숯불 갈비집과 불고기집만이 즐비했다. 광주를 거쳐 나주 등 호남 일대는 통닭집 간판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법정은 그를 통해 일갈했다. 이런 왕성한 육식 위주의 식생활로 인해 국민의 체위가 향상되고 활동력이 활발해진 면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그 부작용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 잘 먹은 만큼 질병도 동시에 늘어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못 먹어서 앓는 경우는 적어지고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을 비롯해 심장과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병원마다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며 몇 집 건너 문을 열고 있는 약국을 보라. 여인이 법정에게 늘 필요한만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었다. 법정은 정겨운 농촌의 풍경을 볼 때마다 지친 심신을 위로받았다. 해가 질 무렵 여기저기 들녘에서 타작하고 남은 집북대기를 태우는 연기와 그 냄새를 맡았을 때 법정은 까맣게 잊어버린 향수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가장 많은 추억을 남겨주었던 할머니가 떠올랐고 그때 고향 땅을 보며 읽었던 여러 문학작품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불일함 시절에 거의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떠난 여행에서 법정은 오래전 만난 어린 왕자와 같은 위안이 되는 존재를 찾았다. 다산 정약용이었다. 법정은 나중에 강원도로 거처를 옮긴 이후에도 정약용의 생가를 몇 번이고 다시 찾았다. 법정은 1985년 봄 다산의 서한집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읽고 나서 강진에 있는 다산 초당으로 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산이 살던 기록의 현장을 보고 더 절절한 감회를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180년 전 그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질 리 없다 하더라도 둘레의 산가바다며 흙과 바람이라도 느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에게 다산은 마치 멀리 떠난 스승이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졌다. 다른 여행과는 달리 가는 길 모두가 아름다웠다. 목포를 거쳐 영산강 하구원을 지나 강진군 도안면 만덕리 귤동에 이르는 길은 남도 특유의 아기자기한 정경길이 법정을 맞아주었다. 땅은 예나 지금이나 귤동 뒷산에 있었다. 법정은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하며 10년 동안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고 저술에 몰두 실학을 집대성한 곳에 한참을 서성이며 상상의 날개를 펼쳤다. 다산은 귤동으로 오기 전 강진의 고성암과 군동면 석교 등지에서 8년을 살았었다. 그의 나이 40세에서 57세에 이른 그 시절은 다산이 사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가장 무르익었던 시간이었다. 법정은 유배지에서 다산의 심정과 철학 모두를 절절하게 느꼈다. 법정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법정은 불일함에서 세월을 보내며 스스로 유배지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던 중 다산을 접했으니 그 어떤 친구를 만난 것보다 기뻤을 것이다. 법정은 다산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가슴에 새겼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을 읊조렸다. 다산이 귀양 가던 그해 1801년 겨울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는 이런 사연이 적혀 있었다. 천지간에 외롭게 서 있는 내가 운명적으로 의지할 곳이라곤 오로지 책과 붓이 있을 뿐이다. 이어서 그는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독서하라고 간곡히 타일렀다. 이제는 과거를 볼 수 없는 패족의 신분이 되었으니 참으로 독서할 때를 만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희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면 내 저술은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내 저술이 쓸모없다면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눈을 감고 흙으로 빚은 등신처럼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럼 나는 열흘이 못 가서 병이 날 거고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독서하는 것은 내 목숨을 이어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저술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당장의 근심을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사람의 부영이 되어 기양을 사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저술이라도 남겨 내 허물을 벗고자 하는 것이니 어찌 그 뜻이 엷다고 할 수 있겠느냐. 법정은 다산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살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아래서라도 자신의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다. 그러나 살 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여건 아래서라도 죽을 쓰고 마는 것이 인생 과정이다. 법정은 다산이 이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다음의 문장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철이네 집에 급한 일이 생기면 가서 도와주어라. 큰 추위나 큰 비가 내리면 잊지 말고 식량과 땔감을 대주어라. 이런 때 죽 한 그릇이라도 도와주면 무너진 집을 지을 돈을 대주는 것과 같을 것이다. 다산은 18년 유배 생활에서 26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의 재능과 출세를 시기하여 무고한 죄를 씌워 유배를 보낸 그때의 지배계층은 오늘날 그 존재마저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기양살이에서도 꿋꿋하게 살았던 다산은 오늘까지 숨을 쉬면서 후손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 법정은 다산의 일생을 보고 참과 거짓은 이렇듯 세월의 금을 긋는다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문 나부랭이라고 스스로 폄하했던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도 찾지 않았는가 싶다.